그냥 내가 하지 뭐. 처음엔 정말 괜찮아서 했습니다. 별일 아니니까 그냥 내가 하는 게 빠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한번 그냥 내가 할게라고 하면 그 다음부턴 당연히 내가 하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부턴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세 번째부턴 고맙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렇게 그냥 내가 하지 뭐라는 말이 쌓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말할 기회조차 사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닫습니다. 내가 참아서 편해진 건 나만 빼고 다른 모든 사람이었다는 걸. 부모님 생신을 며칠 앞둔 날이었습니다. 형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번엔 내가 일이 많아서 못 가. 너가 대신 좀 챙겨. 정말 바쁜가 보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작년 생신도 그 전년도 생신도 제가 준비했습니다. 형은 늘 바빴고 저는 늘 시간이 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회사 일정을 조정하고 개인 약속을 미루고 주말 계획을 바꿔가며 그래도 그동안은 큰 불만이 없었습니다. 이번 한 번쯤이야. 형도 사정이 있겠지. 그런데 그날은 메시지를 보고 나서 바로 답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형이 하면 안 돼? 나도 요즘 여유가 없어. 아니, 사실 작년에도 내가 했잖아. 손가락이 핸드폰 위에서 멈췄습니다. 이 말들을 보내면 어떻게 될까? 형은 뭐라고 답할까? 아, 그랬어? 미안. 그래도 이번엔 부탁할게. 아니면 네가 그렇게 따지고 들 줄 몰랐네. 상상만으로도 피곤했습니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았어, 내가 할게. 보내고 나서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간단한 말 하나가 무거운지 그때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말을 안 한 이유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부모님이 이 이야기를 알게 되면 괜히 미안해하실 것 같았고, 형에게 말하면 괜히 사이만 어색해질 것 같았고, 무엇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로 따지는 내가 너무 계산적인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 괜히 집안 분위기만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가족 사이에서는 이상하게도 말을 아끼는 사람이 더 어른 취급을 받습니다. 참는 사람이 철든 사람이고 넘어가는 사람이 속 넓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익숙한 선택을 합니다. 그냥 내가 하지 뭐. 그 말을 하면 누구도 더 묻지 않았고 상황은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그게 편했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에는. 부모님 생신날 준비는 늘 그렇듯 제가 했습니다. 음식 주문하고 케이크 고르고 시간 맞춰 부모님 댁에 갔습니다. 형은 저녁 무렵에 도착했습니다. 미안, 회의가 길어져서. 부모님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 와줘서 고맙지. 그리고 저를 보며 덧붙이셨습니다. 역시 너밖에 없다. 네가 있어서 참 든든하다.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편하진 않았습니다. 몸이 힘들어서도 아니고 돈이 아까워서도 아니었습니다. 왜 이건 늘 내 몫일까? 그 생각이 처음으로 또렷하게 들었습니다. 한 달 후 부모님이 병원에 가셔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형에게 먼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부모님 병원 모셔야 하는데 형 시간 돼? 답장은 한참 후에 왔습니다. 그날 출장이야. 미안, 내가 좀 부탁해. 또구나.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번에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족 단톡방에 누군가 물었습니다. 이번 명절 음식은 어떻게 할까? 형은 답했습니다. 나는 상황 봐서 내려갈게. 준비는 알아서 해줘. 알아서가 누구를 의미하는지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정해진 역할은 늘 같았습니다. 그때마다 같은 말이 나왔습니다. 그냥 내가 하지 뭐. 그 말을 하면 분위기는 조용해졌고 이야기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싸움은 없었고 큰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어느 순간부터 형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게 됐습니다. 예전엔 주말에 가끔 요즘 어때? 라고 물어보곤 했는데 언제부턴가 그런 메시지를 보내지 않게 됐습니다. 형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오는 건 늘 부모님 일이 있을 때뿐이었습니다. 부모님 전화도 예전만큼 반갑지 않았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면 받기 전에 잠깐 망설이게 됐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엔 또 무슨 일일까? 그 생각이 든다는 사실이 스스로 조금 놀라웠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닌데, 부모님 목소리가 듣기 싫은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생각이 드는 걸까? 가족이 싫어진 것도 아니고 미워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마음이 먼저 움직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몇 달 후 친구와 저녁을 먹다가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만 이런가? 집안일이 자꾸 내 몫이 되는 거. 친구가 물었습니다. 형한테 말은 해봤어? 응, 그게. 말끝을 흐렸습니다. 말하기가 좀 그래서 괜히 내가 계산적으로 보일 것 같고. 친구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네가 안 하면 형이 할 것 같아? 아니, 아마도 부모님이 하시겠지. 그럼 결국 누가 제일 힘든데?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가 덧붙였습니다.
내가 참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가 참으니까 계속 내 몫이 되는 거 아닐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착해서 이랬나? 아니면 그냥 계속 내가 해왔기 때문일까? 답은 간단했습니다. 말하지 않아서 괜찮았던 게 아니라 말하지 않다 보니 그게 당연해져 버린 것뿐이었습니다. 형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동생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했을 뿐이고 그 생각이 틀리지 않았던 건 제가 정말 알아서 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도 저를 힘들게 하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먼저 나서니까 고맙게 받으셨을 뿐이고 그게 당연해진 건 제가 한 번도 힘들다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게 제 선택이었습니다. 참기로 한 것도 말하지 않기로 한 것도 그냥 내가 하지 뭐라고 말한 것도. 그런데 그 선택이 쌓여서 이제는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내가 하지 뭐. 그 말이 자주 나온다면 어쩌면 이미 신호는 시작된 걸지도 모릅니다. 말하지 않고 버텨온 관계는 언젠가 아무 말도 오가지 않게 됩니다. 오늘도 당연한 것처럼 내 차례가 되어버렸다면 그건 잘해서가 아니라 계속 내가 맡아왔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소중하다고 해서 늘 내가 참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불편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이번엔 힘들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래야 관계가 이어집니다.